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저한테 심심치 않게 책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오랜만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무탄트 메시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메시지가 좋은 게 많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10여 년 기간 동안에 여러 제목으로 조금씩 제목이 틀려지면서 출판이 되었고요. 최근에 나온 책이 아마 무탄트 메시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책 소개를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에 좋아하는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 텐데, 그것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실제 작가가 겪은 일을 책으로 옮긴 건데요. 이 작가는 자연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예요. 근데 호주에 초청을 받아 의료 활동을 하던 중에 호주 원주민들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원주민들과 호주의 광활한 사막을 도보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녀가 배우게 된 여러 가지 지혜와 그리고 그녀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우주 속에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 또한 무의미한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아직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신비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식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흙을 껴안아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 또한 대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풀과 나무들은 우리 인간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풀과 나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라고. 과학이라는 것에 물든 내 머리는 이 말을 즉각 자연계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사람에게 잡아 먹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의 먹이가 되어주는데 동의하기도 한다. 이 부족이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조금이든 많이든 결코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남에게 기꺼이 전해주었다.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 사람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자와 언어의 차이가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사는 세상에선 불가능할 거야.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곳에선 서로의 마음을 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감춰야 할 거짓과 상처와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이들 원주민처럼 내 마음속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사람 부족은 목소리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대화에 빠져들기 쉬우며 정신적인 대화로부터 아득히 멀어진다.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부족의 어른은 설명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은 모두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생명을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었다. 참사람 부족에게 있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언제나 의식적인 창조 행위였다. 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들과 동등한 영혼에게 지구상에서 살아갈 육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사회와는 달리 그들은 육체가 항상 완전 무결하게 태어난다고는 믿지
않았다. 완전 무결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집 속에 깃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한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화라는 영혼들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한 영혼들이죠. 모든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은 하나의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영원히 연결됩니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모든 경험의 순환고리들을 그때그때 완성시킵니다. 우리 참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처럼 경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서 그와의 경험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훗날 당신 인생에서 그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전보다 현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 끝나면 그것을 축복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참사람 부족은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우리들은 죽은 뒤에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그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죽은 뒤에 자신이 갈 곳을 알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폭풍우를 겪으며 내 몸에 걸친 누더기만 빼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부족 사람들로부터 받은 작은 선물들도 모두 없어졌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손자들에게 주려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들이었다.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나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일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잃은 대가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것은 과연 괜찮은 거래였을까? 내가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만 않았더라도 그 기념품들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족 사람들은 말했다. 신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그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침내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부족 내의 영적인 여자의 말에 따르면 존재의 최고 수준에 있는 영혼들은 종종 일부러 불완전한 몸을 선택해 태어난다고 했다. 그런 영혼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이었다. 부족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영적인 여자가 말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쪽을 선택했지만 살아가는 도중에 다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자신을 바친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살해된 것은 영혼의 차원에서 그들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살인자는 자기 삶의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한번 혹독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틀로이드라고 불리는 인종은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부른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기본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를 말한다.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인 동물, 나무, 풀, 구불거리는 색강, 심지어 바위와 공기조차도 우리와 한 형제이며 누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문명의 돌개바람과 함께 몰려와 지구 어머니를 파괴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그들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호주 원주민들이 적어도 5만 년 이상 그곳에서 살아왔으리라고 추측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떤 숲도 파괴하지 않고 어떤 강물도 더럽히지 않고 어떤 동식물들도 멸종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어떤 오염물질도 자연 속에 내놓지 않으면서 풍부한 식량과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산 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집단으로 알려진 참사람 부족은 걸어서 호주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치료법을 전공한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은 이 참사람 부족이 엄선한 무탄트 메신저로 선택되어 이들과 함께 넉 달에 걸친 사막 도보 횡단 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 여행의 기록이며 참사람 부족이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